가고시마 이틀차 아침엔 오전 8시에 문을 여는 단켄커피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점원에게 메뉴 추천을 받은 바게트 샌드위치로 주문을 했고요. 기다리는 동안 매장을 둘러봤는데 파티션으로 좌석을 나눠놓은 자리에 앉았고요. 2인석 자리는 이미 다 사람들이 앉아있어서 어쩔 수 없이 4인석에서 빨리 먹고 가려고요. 음식도 되게 빨리 나왔습니다. 뭔가 갓 구운 듯한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샌드위치로 아침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10시에 오픈하는 관광센터 가기 전에 햄몽칸 거리 구경을 좀 했는데요. 웬만하면 상점들이 다 10시에 열어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기만 하다가 1일 무제한 승차권인 큐트패스 구매했습니다. 큐트패스 1일권은 1,300엔이에요. 이렇게 본인이 사용하는 날짜를 긁어서 버스에서 내릴 때 보여주면 됩니다. 이제 시로야마 전망대에 가려고 구글 지도에서 버스 타라고 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햄몽칸 버스 정류장에서 가고시마 중앙역의 관람차까지 이렇게 한눈에 보이네요. 버스 시간이 돼서 좀 있으면 타겠거니 싶었는데 버스가 저 멀리서 쓰고 제 앞에선 그냥 지나쳐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서 있었던 버스 정류장은 버스 정류장이 아니더라고요. 다음 버스는 30분 뒤에 나와서 그냥 시로야마 전망대까지 걸어가려고 합니다. 햄몽칸 메인 시내에서 시로야마 전망대까지는 1.3km 정도 걸리는데요. 전망대라는 이름답게 한 150m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힘든 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걸어서 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걸어서 가니까 이렇게 가고시마의 마을 풍경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계속 걸어가다가 마을 끄트머리쯤에 약간 약수터 가는 길처럼 뒷문이 하나 나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계속 계단을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올라가는 계단에 붙어있는 표지판을 보니까 이 길로 쭉 올라가면 시로야마 전망대가 있다고 써있네요. 돌에 이끼가 잔뜩 껴있었는데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올라갔습니다. 이런 길도 나름 감성이 있네요. 이렇게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좀 저질 체력이라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약간 곰이 나올 것처럼 되게 무섭고 으스스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혼자서 올라가고 있는데 비까지 내려서 어둡기도 하고 귀신이 나올 것처럼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아침에 먹은 바게트 샌드위치 소화 다 됐고요. 날씨가 안 좋아서 시로야마 전망대에서 사쿠라지마가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관광지에 왔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런 빨간 표지판이 있었는데요. 이 표지판이 살짝 쓰러져 있는 게 이것도 좀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어떻게 무사히 꼭대기까지 올라왔고 꼭대기에 올라오니까 이런 기념품 파는 상점가들이 쭉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 끝에는 화장실이 있었고요.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관광객들은 별로 없었어요. 약간 으스스한 놀이터랑 옛날 화장실처럼 보이는 거 구경을 하고 다시 시티뷰 버스를 타고 생가넨에 갈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딱 정류장에서 서 있었고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안심하고 버스를 탔던 것 같아요. 뒷문으로 탄 다음에 내릴 때 버스기사에게 큐트패스를 보여주고 내리면 됩니다. 큐트패스가 없으면 어디에서 타서 어디에서 내리든 성인은 230엔이에요. 이제 생가넨에 도착했는데요. 생가넨은 에도시대 때 가고시마를 다스리던 영주의 별장인 곳이에요. 여기 입장료는 성인 1,600엔입니다. 큐트패스가 있으면 사은품을 나눠주는데요. 어떤 걸 줄지 조금 기대를 했는데 엽서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생가넨 뷰포인트에서 찍은 사쿠라지마 화산의 연기를 담은 사진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관람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면은 녹차랑 모찌를 파는 가게가 있는데요. 여기도 맛있다고 유명한데 배가 고프지 않아서 따로 사 먹진 않았어요. 길을 지나면서 옆에 보니까 조경을 잘 꾸며놔서 구경하면서 걷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념품 가게도 들어가 봤는데요. 이런 마그네틱도 팔고 있고 손수건이랑 엽서랑 손가방이랑 이것저것 팔고 있더라고요. 이런 젓가락이랑 도시락통이랑 밥그릇 이것저것 팔고 있네요. 그리고 생가넨에 고양이 신사도 있어서 이런 고양이 굿즈 같은 것도 많았어요. 고양이가 귀여웠지만 가격은 좀 있어서 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리구슬 안에 사쿠라지마 화산이 들어있는 것도 있었는데 예뻤지만 딱히 장식해 놓을 데가 없어서 안 샀어요. 이제 생가넨 안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오카테이라는 곳에 가고 있는데요. 1층에는 빙수도 팔고 디저트도 파는 카페가 있고요. 2층으로 올라오면 일본식 가정식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저는 혼자 갔는데 8인석 테이블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자리에 앉아서 옆에 창가를 봤더니 사쿠라지마가 한눈에 보이는 경치가 있었고 예쁜 경치랑 정갈한 밥을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첫날에 도착해서 쿠로카츠테이에서 돈가스를 못 먹은 게 한이 돼서 돈가스를 주문했는데요. 과일이랑 샐러드랑 돈가스랑 미소장국이랑 정갈하게 나왔고 돈가스도 되게 부드럽고 바삭하니 맛있었어요. 돈가스 소스에 겨자 풀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혼자 여행 다니는 거 단점이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밥 먹고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식사 후에 껌 씹는 거는 필수입니다. 걸 씹어서 소화를 시켜줘야 다음 걸 먹을 수가 있어요. 밥 먹고 나오자마자 옆에 센가넨 브랜드숍이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수공예 유리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인 것 같았어요. 가고시마가 이런 유리 제품들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접시는 가격이 140만 원 정도네요. 센가넨 둘러보다가 이런 말차 파베 초콜릿 같이 생긴 돌도 봤어요. 그리고 여기 고양이 신사가 있어서 식빵 굽는 고양이 돌도 있었고 이런 토리도 있고요. 이끼가 잔뜩 낀 분위기 있는 수로도 있었습니다. 옆에 조그맣게 폭포도 있네요. 신기하게도 여기에 개도 있더라고요. 이소 해변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리고 되게 꼬불꼬불하게 파마한 듯한 나무도 있었어요. 이 나무도 이끼에 잔뜩 뒤덮여 있었는데 분위기 있더라고요. 요가하는 고양이도 있었고 센가넨에서 가장 멋있는 뷰포인트라는 센가넨 정원의 하이라이트 공간에 왔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여기서 사쿠라지마 활화산이 한눈에 보이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안 좋아서 흐릿하게 보이네요. 이제 센가넨 정원을 나와서 스타벅스를 지나 이소 해변에 가고 있는데요. 가는 길에 이렇게 유리 공예를 하는 공장들을 볼 수가 있고 전시장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딱히 관심이 없어서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바로 옆은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가고시마가 서구 문명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국적인 스타벅스도 있는 것 같아요. 망고 주스 먹고 싶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패스했고요. 바로 이소 해변으로 갔는데요. 여기가 날씨가 좋으면 그렇게 예쁜 해변이라고 하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분위기는 이지만 그렇게 예쁘지는 않네요. 그래도 저 멀리 구름이 좀 걷혀가지고 파란 부분도 있었어요, 하늘에. 이왕 온 거니까 이소 해변도 둘러보고 있는데요. 해변에 온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 말고는 저 두루미도 있었습니다. 쟤는 파도 타기를 하고 있네요. 뭘 하는 거지? 식량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조심조심 성큼성큼 파도를 가로지르며 걷고 있네요. 이제 버스를 타고 페리를 탈 수 있는 선착장에 가고 있는데요. 큐트패스 1위권이 있으면 이 페리도 왕복이 무료라서 꼭 이용해줘야 합니다. 근데 큐트패스가 아니어도 사쿠라지마 사람들이 이 배를 이용해서 섬 밖으로 드나들다 보니까 가격은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250엔으로 진짜 저렴합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사람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떠나나 하고 저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배 타니까 배가 꽤나 크더라고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서 엄청 쾌적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동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사쿠라지마까지 딱 15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주문하고 나오고 10분 만에 얼른 먹어야지 된다고 하네요. 가격도 650엔 정도로 되게 저렴해요. 저는 아쉽게도 배가 불러서 먹진 않았습니다. 이제 슬슬 배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뭔가 운 좋게도 점점 하늘이 거치고 있어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4시부터는 완전 해가 쨍쨍하게 뜬다고 하더라고요. 하늘도 파랗고 날씨도 좋아진 가고시마라니 완전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난간에 기대가지고 배가 지나가는 물결을 좀 찍어봤는데 혼자 가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이러고 있었나 모르겠네요. 저 멀리 보니까 파란 하늘이 좀 보여요. 맑아진 가고시마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배 타고 이동 중입니다. 좀 해서 보니까 가고시마 시내도 이렇게 보이네요. 어제 탄 관람차도 보였고요. 이제 한 10분 만에 사쿠라지마에 도착을 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8월 23일에 가고시마에서 불꽃축제를 한다고 포스터가 붙어있더라고요. 진짜 이쁠 것 같지만 이때는 진짜 살인적인 더위라고 해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쿠라지마에 도착을 하면 이렇게 아일랜드 뷰버스를 탈 수가 있는데요. 버스는 30분마다 다니는데 딱 제가 도착했을 때가 이제 출발을 해버려가지고 30분을 기다리기엔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그냥 조격장까지 걸어가려고 걷고 있습니다. 조격장까지는 선착장에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가는 길에 이렇게 하늘이 맑아져서 기분이 몹시 상쾌했습니다. 길 건너에 토리도 있길래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힘들어서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제 날씨가 좀 맑아졌는데요. 비가 1분마다 멈췄다 그쳤다를 반복해서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하며 열심히 조격탕에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조격탕이 보이네요.
제가 원래 혼자서는 1시간도 돌아다니는 거를 싫어하는데 가고시마는 이렇게 자연환경도 예쁘고 도심도 잘 돼 있고 해서 비가 오는 날씨여도 여행이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빗물이 첨가된 조격탕에 발을 담그기엔 수건도 없고 말리기가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손을 담가봤습니다. 물은 되게 따끈따끈하더라고요. 지붕 있는 조격탕 자리에 앉아서 화산을 바라봤는데 날씨가 점점 파랗게 개고 있더라고요. 얼른 화창해졌으면 좋겠네요. 이제 다시 배를 타러 선착장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는 한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언제 가든 빠르게 배를 탈 수가 있어요. 배에 타서 멀어지는 사쿠라지마를 바라봤는데 조금 아련하네요. 아래층으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니까 사쿠라지마를 볼 수 있는 망원경도 있더라고요. 금방 육지에 도착을 해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야마카타야 백화점이라고 하는 유럽풍으로 지은 백화점을 보러 가고 있는데요. 여기 겉모습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기가 1916년에 세워졌는데 규슈 남부의 대표 백화점이라고 하네요. 유럽풍 외관으로 유명하고 바로 앞에는 트램이 다니고 있어서 사진 찍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트램 타고 텐몬칸에 가려고 했는데요. 오늘까지 트램도 무제한이라서 겸사겸사 할 건 없지만 가고시마 중앙역에 한 번 더 갔어요. 중앙역에서 이 동상도 보고 관람차도 한 번 더 본 다음에 트램 타고 다시 텐몬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간식으로 텐몬칸에서 되게 유명한 빵집에 왔는데요. 스모모 베이커리라고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맛있어서 로컬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빵들이 140엔 정도밖에 안 해요. 다 맛있어 보여서 어떤 걸 먹을지 고민이 엄청 됐는데 일본은 메론빵이 유명하고 카레빵도 유명하니까 소금빵이랑 카레빵이랑 메론빵 구매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포장을 이렇게 직접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금만 받습니다. 이제 호텔 돌아가서 이 빵들 먹을 건데요. 시티뷰 버스가 공항버스 내린 데에서 타는 거더라고요. 호텔 3층에서 얼음컵 받아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빵 먹고 다시 나올 생각입니다. 빵은 제일 안 자극적인 것부터 먹고 마지막에 자극적인 걸 먹으려고 맨 처음에 고른 건 소금빵이에요. 빵을 굽자마자 먹었으면 더 맛있었겠지만 식은 빵도 되게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환타 복숭아 맛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이제 메론빵 먹을 건데요. 메론빵 머리 부분은 그냥 모닝빵 같더라고요. 그리고 카레빵도 먹었는데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빵 다 먹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요. 날씨가 되게 맑아졌더라고요. 언제 비가 왔냐는 듯 아주 쾌청한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본 게 얼마만인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텐몬칸 메인 거리에는 이 센터레스라는 백화점이 있는데요. 여기 되게 거대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신기한 트램도 있었고요.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파란 하늘을 계속 넋놓고 보게 되네요. 날씨가 좋아진 김에 시티뷰 버스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볼 생각입니다. 아침에 걸어 올라갔던 시로야마 전망대도 시티뷰 버스 타고 한 번 더 가고 있는데요. 가는 길에 옛날에 가고시마를 다스렸던 사이고 다카모리 동상도 있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가고시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양으로 유학도 보내고 되게 힘썼던 사람인데 마지막은 사이고 동굴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네요. 버스 타고 가는 길에 되게 이국적인 풍경도 봐서 기분이 좋았고요. 하늘이 맑으니까 뭘 봐도 기분이 다 좋더라고요. 산길을 올라서 시로야마 전망대에 도착을 했고요. 원래는 여기 내려서 전망대를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언제 또 날씨가 안 좋아질지 모르고 이럴 때 버스 타고 한 바퀴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버스 타고 쭉 갔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계속 사쿠라지마 활화산이 보였는데요. 날씨가 엄청 맑아서 그런지 사쿠라지마 활화산이 이렇게 또렷하게 보였어요. 분화구에서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분화구에서 연기 나오는 것까지 보게 될 줄은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날씨가 맑아져서 이 장면까지 볼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왔던 생가넨 이소해변 부근인데요. 여기에서 보는 사쿠라지마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때가 한 5시 30분 정도였는데 생간에는 문을 닫았네요. 여기가 시티뷰 버스의 마지막 정류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래 정차를 하더라고요.
8月にかけては桜島、飛行は横断宣言などさまざまなイベントが行われます。華麗な姿をご覧ください。また公園内にはこれらの技術を紹介する石橋記念館や日本とヨーロッパ文化との出会いをもたらしたラビエルの鹿児島料理高級列車にもございます。사쿠라지마 보면서 계속 넋 놓고 가고 있는데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되게 조그만한 무지개였지만 엄청 예뻤습니다. 시티뷰 버스 한 바퀴 돌고 다시 텐문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큐트패스 진짜 알차게 쓴 것 같아요. 시티뷰 버스 3번 타고 트램 2번 타고 페리 왕복 탔으니까 300엔 정도 이득 봤습니다. 이제 아까 봤던 센터레스 건물 한 바퀴 둘러보고 로프트 갔다가 가고시마에서 제일 맛집이라는 코킨타 라멘 먹으러 갈 거예요. 제가 쇼핑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센터레스는 그냥 한 바퀴 훑어보는 방식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에 가차가차노 머리도 있다고 하네요. 옷이랑 뭐 이것저것 팔고 있는데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걷다가 가방이랑 구두를 뽑을 수 있는 가차를 발견을 했는데요. 가방이 되게 섬세하게 만들어졌길래 하나 뽑아봤는데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가방을 진짜 잘 표현해놔서 500엔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엔샵도 있길래 구경을 갔는데요. 백엔샵이라서 퀄리티가 안 좋을 것 같았는데 꽤나 괜찮더라고요. 이 나무젓가락들 귀여워가지고 살펴보다가 고양이 모양으로 꾸며진 나무젓가락 샀습니다. 보니까 100엔이 아닌 거는 이렇게 가격표를 표시해놨더라고요. 귀여운 그릇들도 있었고요. 키링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제 로프트를 가려고 나왔는데 날씨가 진짜 무슨 애니메이션 한 장면 같더라고요. 구름이 정말 예뻤어요.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도 하나도 안 질릴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로프트가 있는 건물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주방용품 보는 걸 좋아하는데 가고시마 로프트는 주방용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훑어보다가 되게 귀여운 라멘 그릇을 발견을 했는데요. 가격도 1,700엔밖에 안 하고 색깔도 예뻐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집에 그릇이 너무 많아서 참았습니다. 근데 그릇이 되게 귀엽지 않나요? 도시락 용품 코너 둘러보다가 귀여운 꼬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요거 8개에 300엔밖에 안 해서 쿠팡보다 저렴해서 샀습니다. 이제 로프트를 나와서 라멘집에 가고 있습니다. 가고시마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추천받으면 이 코킨타가 무조건 나오더라고요. 가고시마 도착하고 바로 먹은 가루 라멘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코키타 라멘은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기본 라멘이랑 볶음밥 세트를 주문을 했는데요. 두 개 합쳐서 1250엔이고 볶음밥은 밥알이 살아있었고 진짜 감칠맛이 미쳤고요. 라멘은 차슈가 엄청 많이 들어있었고 면도 딱 적당하게 익었고 그렇게 짠맛도 강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킨타 라멘도 맛있었지만 가루 라멘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양이 진짜 많아서 완전 배 터지게 먹고 현금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라멘집에서 문카거리를 지나서 쭉 가면은 램 호텔이 있는데요. 여기 문카거리가 유흥업소 같은 게 몰려있는 곳이라 호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가고시마의 가부키초 같은 곳이었어요.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갔습니다. 세븐일레븐에 가서 배가 진짜 많이 부르지만 그래도 편의점은 털어줘야 되니까 뭘 먹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이번 가고시마 여행에서는 못 먹었던 콘마요빵 하나 골랐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아이스 찰떡을 사서 갔습니다. 여기 유명한 과일 컵빙수도 있었는데 배가 불러서 요거는 패스했어요. 다음에 먹어봐야겠다. 편의점에서 계속 담배 냄새가 나가지고 뭔가 했는데 여기 흡연실도 있네요.
방에 돌아와서 편의점에서 사온 완전 쫀득쫀득하고 맛있었던 찰떡 아이스로 하루를 마무리해 봅니다.